롤러코스터를 타던 뉴욕 증시가 결국 이틀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큰 이벤트가 없었던 오늘 시장은 장 초반만 해도 OECD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 지표가 발표되고 백악관이 오늘도 중국과의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자 시장은 하락폭을 모두 말아 올렸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지수가 0.51%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58%, 나스닥 지수가 0.81% 뛰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개장 직후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 자리에 등극했는데요. 투자은행 제프리스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를 올해 최고 종목으로 꼽고 또 목표 주가를 $185로 제시하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그 밖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두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다 보면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오늘 브로드컴이 3% 넘게 뛰었고요. 테슬라는 장 초반 상승률이 3%를 웃돌았지만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또다시 비판하면서 상승세가 0.46%까지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시장 흐름을 반전시킨 이슈들 살펴보면 우선 조금 전 언급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통화가 성사될 것이라는 소식이 재차 나온 것이 모멘텀이 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중국 상무부가 미국을 향해서 제네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반박 성명을 내놓고 또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었는데요. 간밤 백악관 측에서 매우 곧 정상 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대감을 또 키워나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국과 관세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좋게 작용했는데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모든 교역국에 현지 시간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을 길게 끌고 싶어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지표도 확인해보면 관세 전쟁 속에서도 미국의 4월 구인 건수는 739만 1,000건으로 나오면서 전월치와 전망치를 모두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경기 둔화의 시그널 중 하나인 해고율도 1.1%로 나오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노동시장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발적 퇴직자 비율도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관세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데이터들도 여러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양국 간 제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제 ISM 지표에서 미국 제조업이 3개월 연속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 데 이어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도 8개월 만에 수축 국면을 보였습니다. 차이신에 따르면 5월 제조업 PMI는 48.3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고요.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제조업 강국인 만큼 고율 관세에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고 이번 수치가 미중 제네바 합의가 이뤄진 후에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 관세 전쟁 여파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제조업 상황을 반영하는 공장제 수준은 마이너스 3.7%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앞서 관세 부과 전 사재기 효과까지 사라지면서 직전치 대비로도 크게 내려갔습니다. 특히 운송장비 주문이 크게 빠지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는데요. 관세 우려로 항공사들이 보잉 항공기에 대한 수요를 줄인 영향입니다. 이런 가운데 OECD에서는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ECD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는 올해 세계 성장률이 3.1%, 내년에는 3%로 예측했었는데요. 이를 모두 2.9%로 낮춰 잡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GDP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G20 국가들 중 가장 컸는데 OECD 측은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1.6%로 낮췄고요. 내년 성장률도 1.6%에서 1.5%로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 측은 올해 무역 장벽의 급증과 금융 여건의 악화, 또 기업 및 소비자 신뢰 악화와 정책 불확실성 심화로 경제 성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예상보다 견조한 노동시장 지표의 흐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장초반 국채 수익률은 일제히 하락했었는데 장중 미국의 4월 구인 건수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오면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금리 동결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국채 수익률에 상당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2년물 금리는 소폭 올랐고요. 또 10년물 금리는 4.4%까지 떨어졌다가 4.45%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달러는 양호한 미국의 경제 지표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유로존의 5월 CPI 예비치가 8개월 만에 2%를 밑돌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더욱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 점도 달러화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달러화는 0.57% 오르면서 99.27에서 마감됐습니다. 금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금 선물은 0.6% 떨어지면서 온스당 3,376달러에서 집계됐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합의가 불발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WTI와 브렌트는 모두 1%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